손해평가사 물방망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대비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의입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서 저도 편안하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니까 너무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가 처음 공부하실 때 꽤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용어도 생소하죠.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높은 국가 전문 자격 시험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해요. 이 기초 강의라서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고 반복해서 좀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정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짧게 강의할 계획이었는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너무 짧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강의하다 보면은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도 같아요. 몇 강의 정도 할지는 지금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 강의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제가 욕심을 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다 보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어지죠. 저도 그 부분을 조심해서 늘 염두에 두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업로드하는 걸로 양이 안 차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올해 2024년도 4월에 강의한 24년도 농구본 이론서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개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첫 강의니까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강의 들으면서 메모나 뭐 노트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핵심 내용 정도는 노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도 한 달 남았네요. 내년 시험이 얼마 전에 내년 시험이 공지됐어요. 내년 시험 일정이 올해가 10회, 내년이 11회죠. 1차 시험은 5월 10일, 2차 시험은 8월 30일입니다. 2차 시험은 보통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 올해 같은 경우도 8일 말이었죠. 큰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1차 시험이 올해 한 달 정도 당겨졌습니다. 보통 6월 초에 1차 시험을 치렀었는데 올해는 한 달 당겨졌어요. 5월 10일 날.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이 텀이 한 3개월 반, 4개월 가까이 되는데, 뭐 제 생각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시험 마치고 이제 2차 시험,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을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2차 시험 준비할 여유가 생긴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변경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초까지 2차 시험 개념을 좀 잘 정리해 놓은 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문제풀이 위주로 2차 시험 준비하면은 충분히 이제 동차 시험 계획을 조금 여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손해평가사가 이제 소론이 좀 길었는데 손해평가사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 다 알아보고 오셨을 겁니다. 무슨 일 하는지, 그다음에 뭐 전망, 특히 이제 수입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죠. 전업으로 해도 되는가? 지금 전업으로 하기는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망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득해 놓으면은 꽤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추천합니다. 지금 몇 년 있으면은 이게 조금 시험 제도가 바뀔 것도 같아요.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 올해가 10회였고 내년이 11회인데 한 7천여 명 정도 이제 합격했죠. 총 인원이. 물론 이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7,000분 중에 한 4,000분 정도, 법인에서 한 1,000명, 양협회에서 한 3,000명 조금 넘게 해서 보통 얘기하기를 4,000명 정도면은 적정 인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외에 손해사정사나 현지 손해평가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초과 상태죠. 7,000명이 합격해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 조절 관련해 가지고 올해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뭐 시험 제도에 대한 뭐 검토 언급이 좀 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장 시험이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인데 앞으로는 상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고 과목도 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자체를 경연으로 치를 수도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바뀌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인과 양협회 간의 관계, 뭐 협회 내부의 문제랄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평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지금처럼 농협손보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이제 국가 정책보험이니까 이제 국가기관, 준국가기관화 해가지고 특수법인 해가지고 마치 건강관리공단처럼 공단화 된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었는데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해요.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벼 같은 농작물도 보험 가입합니까? 그러는데 당연히 보험 가입하죠. 보험 있죠. 뭐 과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그걸 평가하는 게 우리 손해평가사들이고 물론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한 24, 5년 됐죠. 초창기에는 손해사정사나 그 현지 손해평가인이 이제 피해율 조사하고 손해평가하다가 2015년도부터 그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이 있었고 올해 10회, 내년이 11회. 앞으로는 손해평가사 위상이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도 확실히 업무 분장도 확실하게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은 여러모로 좋다.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지. 요즘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 됐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 1년에 한 번씩 한 번 보죠.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 치르고 이듬해 이제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치를 수 있어요. 1차 시험은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세 과목 본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근데 지금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 시험 합격률은 보통 60% 후반대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공부하는 데는 평균 한 달 정도 걸린다고들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2주 했네, 뭐 3주 해서 합격했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시 아직 시험이 9개월 남았죠. 8월 30일이니까 9개월 남은 시점에서 1차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멈추시고 2차 시험 준비부터 하십시오. 1차 시험 준비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2차 시험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1차 시험은 한 달, 그러니까 5월 10일 시험이니까 내년은 한 4월쯤에 그때 공부하셔도 돼요. 그때도 공부 많이 하실 필요 없이 그 시중에 기출문제집, 좀 요약 정리가 잘 된 기출문제집이 있으니까 한 권으로 된, 단권화된 기출문제집 한 권 사셔가지고 한 3, 4주 정도 공부하시면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이 인강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차는. 지금 1차 시험은 지금 다 학원이나 인강이 무료로 오픈해 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인강 물론 3과목이 좀 어려우니까 3과목이 이 농학개론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이건 조금 어려워요. 처음부터 목표를 한 60점, 50점, 60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인강을 조금 들으셔도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경우에 따라 뭐 암기 노트도 하나 3과목만 그 암기 노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첫째 지금은 1차 준비할 시기 아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년 4월에도 굳이 뭐 인강까지 찾아들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다. 이미 기출문제가 올해가 10회니까 이 각 과목당 세 과목인데 과목당 25문항, 이게 25문항 해서 하나에 4점씩 해서 100점, 총 300점이죠. 총점이. 이 중에 물론 40점 미만이면 과락이 있을 수 있고 평균 60점만 넘으면은 합격합니다. 사지선다 객관식에 우리 객관식은 문제풀이 테크닉도 있어요. 뭐 틀린 거 긋다 보면은 결국은 2개 중에 하나 고르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 없고 내년 4월쯤에 하셔도 충분하다. 휴식 없이 90분 동안 치르는데 보통 1시간 정도면 시험 치르고 다 나옵니다. 검토까지 다 하고. 문제는 2차죠. 문제는 2차 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서술형 주관식. 과목으로 따지면 2과목. 2차 시험은 수험서가 있어요. 이미 공지되어 있습니다. 매년 3월이나 4월쯤에 그 농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본하실 필요 없어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수험서가, 거기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는 수험서가 공지됩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상 책은 한 권의 책인데 이거를 350페이지, 350페이지 해가지고 이게 1과목, 이게 2과목 볼까요?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2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9개월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9개월 동안 우리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꾸준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시험, 그러니까 최종 손해평가사 시험 최종 합격하는데 통상 얼마나 걸리냐 얘기하면은 보통 1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이 2년,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한 6개월이면 충분히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합격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합격률은 통상 10% 초반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9%니까 매우 낮죠.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늘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6개월 공부하셔가지고 높은 점수로 다들 합격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올 1월부터 공부했고 본인 말로는 6개월, 7개월 정도 공부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90점, 평균 90점, 1과목, 2과목 평균 90점 넘게 합격하셨던 분도 계시고 80점대로 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 주신 분 중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꾸준히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면 하루에 서너 시간 공부하고 주말에 조금 더 공부하고 6개월, 7개월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결국 2차 시험이 관건인데 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약수령, 소수령, 저하고는 주관식입니다. 1과목은 약간 암기할 게 많은 소수령이 많고 근데 계산 문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계산 문제가 1과목은 평균 한 3문제, 2과목은 7, 8문제, 7문제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계산 문제는 오히려 좀 쉽게 느껴지고 이제 어차피 암기해서 약수를 하거나 소수를 해야 될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올해 합격률이 5.9%. 평균 점수도 매우 낮죠. 평균 점수가 1과목은 조금 한 40점 가까이 됐는데 2과목이 평균 점수가 아마 20점이 안 됐을 거예요. 당연히 40점 밑으로 맞으면 과락이죠. 2과목 평균이 20점. 근데 문제는 과락률인데 40점 밑으로 맞으신 분들이 1과목이 과락이 아마 55% 정도 됐고 2과목 과락이 이게 85%, 약 대략 이게 과락률입니다. 1과목은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중간에 물론 계산도 보험료 같은 건 계산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과목이 55% 과락이라는 거 물론 1차 시험 합격률이 70% 정도 되니까 이제 높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차 시험을 많이 치르니까 과락도 높고 평균 점수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과락도 많고 그렇더라도 과락이 85% 이 과목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도 20점 미만이라는 거 이거는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해도 아마 시간 관리를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5.9% 566명이 올해 합격했어요. 작년에는 1300명대 후반 정도 합격했는데 566명 10,000명 9,500명 정도 시험을 치렀는데 566명 합격했다는 거는 뭐 결론 우리는 결과로 얘기해야 되니까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건 맞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올해 시험 치르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 뭐 불합격하신 분들 모두 시간 관리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1과목 앞부분 문제를 풀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고 과감하게 좀 넘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도 좀 부족했다. 아니,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데
시간관리 포함해서 저는 오히려 더 가장 큰 문제가, 물론 계산 실수나 계산기 실수나 계산 실수 또는 계산기 사용이 쉽지 않아서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긴장해서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더 큰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 문제, 기본 개념이 정리됐고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원래 문제가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조금 어려운 거는 뭐 맞을 수 있어요.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 합격률과 이 정도 평균 점수, 이 정도 과락률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기만의 그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읽는데, 물론 긴장도 돼서 그럴 수 있는데 뭐뭐 하다가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고 하얗게 되고 이러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험을 망치고, 이게 기본 개념이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나 정리가 부족했다 라고, 그게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점수.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확실히 자기만의 개념을 좀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 강의는 기초 강의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하지 않고 전체적인 큰 테두리, 이 가닥을 잡아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좀 조금 용어도 익숙해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가닥이 좀 잡히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 쉽게 연착륙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긴 한데, 여러분도 목표를 처음부터 뭐 완벽히 알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택도 없는 얘기고,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책에는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아가겠다. 자, 이걸 목표로 하고, 그래야지 시간 관리도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도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문제도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제가 낮에는 이제 다른 본업이 있어서 올해는 문제를 많이 좀 못 만들어 드렸는데 300, 400문제 정도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많은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그 유형으로 해서 문제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손해평가사 시험이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인강이나 학원 강의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처음 한두 달. 그리고 처음 한두 달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혼자 하셔도 돼요. 사실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제 강의 같은 경우도 55강입니다. 올해 4월 달에 개념 강의가 24년 농구문 이론 세설 강의가 있는데 55강짜리 강의를 한 2달 정도만 반복해서 들으면, 2달이면 한 2번 정도 돌려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2번, 3번 정도. 그러면 전체적인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때부터는 이론서, 농구문 이론서, 제가 보내드리는 강의 자료가 뭐 양이 좀 작지는 않습니다. 개념 강의만 해도 한 500페이지 정도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나 각종 문제 자료, 강의 자료, 보충 자료 하다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내년에 이제 시험 앞두고 모의고사로만 좀 준비만 하면은 만큼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기본 개념 정리에 최선을 다하자. 그걸 목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자. 그러면 2차 시험 합격할 수 있고, 그것도 동차로 최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강의 안내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대비 기초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자, 수험서 안내를 잠깐 할까요? 그리고 이 강의는 2차 시험 강의입니다. 2차 시험. 1차 시험은 여러분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수험서는 농구먼 이론서예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그래가지고 근거 법령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물론 판매는 NH 농협손보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즉 줄여서 농구먼에서 매년 3월이나 4월경에 홈페이지에 이 농구먼 이론서라는 걸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 3월쯤 공지되면 바로 반드시 재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컴퓨터 다운받아서 파일로 모니터로 보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인터넷에 재본해서 판매하는 그런 거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재본을 꼭 하시고, 지금은 재본하실 필요 없어요. 올해 거는. 농구먼 이론서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전년도까지 그 농협손보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약관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 그 업무 방법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농구먼 이론서라서 조금 좀 어렵게 서술되어 있고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자관 우리는 이걸 가지고 2차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은 인강이나 그 학원 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총 700쪽이에요. 350쪽, 350쪽 해서 1과목, 2과목 이렇게 나눠서 전체 700페이지입니다.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다 보험이니까 이제 기본 보험 이론, 특히 이제 손해보험 이론,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 뭐 기능, 그리고 이제 1과목은 그냥 보험 이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보험 가입 단계, 이걸 인수 단계라고 하는데, 가입 단계에서 그 필요한 내용들 서술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또는 보험 기간이랄지 인수 여부, 인수 제한 관련된 것들, 물론 보험금 구하는 산식도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산식 정도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1과목도 자, 1과목에서 100점 나온다고 했어요. 1과목이 100점이고 문제는 10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통상 5점짜리 5문제, 15점짜리 5문제 해가지고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0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괄호넣기나 단답형 위주로 나오고, 이제 계산 문제, 소수령, 조금 긴 소수령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과목에. 특히 보험료나 보험 가입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손해평가사가 보험료나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지 이걸 기준으로 시험을 치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죠. 2과목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라 그랬어요. 실제로 현지 조사해서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현지에 나가서 손해평가하는 그 과정, 현지 조사의 종류, 조사 방법,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피해율을 계산하고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당연히 이것도 뭐 5점짜리가 5, 15점짜리가 5 돼서 25점, 75점 해서 100점으로 하는데, 이것도 열문항이고, 계산 문제가 좀 많죠. 7, 8문제는 계산 문제. 처음에는 계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하니까 1과목이 암기해야 될 게 많아서 1과목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신 분도 계세요. 하다 보면 계산 문제는 재밌습니다. 오히려 또 쉽게 느껴지실 때가 와요. 지금은 제본하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다운만 받아서 그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강의 자료도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강의 자료는 메일로 드리긴 하는데 오히려 그 개념 강의 자료, 기본 개념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이 정리하실 필요 없이, 메모하실 필요 없이 당부 말씀. 자, 2차 시험 준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차 시험 준비하실 때예요. 1차 시험은 내년 4월경에 하시라. 이 시험 날짜는 지금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계속 1차는 5월달, 2차는 8월 말, 내년 4월쯤부터 자, 1차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처음부터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신 분들, 아주 처음 공부하신 분들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내년에 1차 하고 내후년에 어차피 이제 1차 합격하면 1차 안 보니까 2차 열심히 봐야지. 올해는 경험 삼아 치러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유 있는 시간이에요. 9개월이나 남았다는 거는.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지만 자,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럼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 기초 강의를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 그래도 막히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 이해가 됩니다. 암기보다는 어차피 암기는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암기는 암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건데 자기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농구문 이론서가 수험서인데 이 농구문 이론서에 나와 있는 각종 그 산식들, 뭐 계산 방법들, 조사 방법들, 이게 농구문 이론서가 불명확하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구문 이론서가 나름 굉장히 합리적으로 써져 있는 책입니다. 당연하겠죠. 전문가가 쓴 책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험금 계산하고 조사하고 현지 조사하고 손해평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게 맞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산식들이 나름과 합리적인 산식이나 조사 방법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암기할 때 막무가내로 암기하지 마시고, 물론 이해는 다 되더라도 결국은 자기 상식, 내 상식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상식대로, 자기 상식, 자기만의 상식에 따라. 이 자세한 얘기하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주 얘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를, 정해진 패턴, 다양한 문제를 풀었다 그래도 개념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좀 변형되거나 좀 복잡한 문제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문제풀이 많이 준비할 겁니다. 많이. 그리고 시험에 출제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걸 보면은 시험에 출제 확률이 극히 낮은 부분, 시험 내용과는 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궁금해 하셔 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의문을 갖는 건 좋죠. 그리고 질문도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 하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그 강의 댓글에 하시든지, 그러면 다 제가 대답해 드릴 텐데, 이렇게 마치 연구하는 듯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공부는 지양하시고, 합격 후에 진짜 더 많이 연구하시고 뭐 책도 쓰시고 뭐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도 자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최대한 단기간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그 개념을 토대로 문제도 풀고 여러분들이 문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가지고 질문도 해보시고 답변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중에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저분은 합격하시겠다. 고득점으로 조기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가 좀 꽤 많이 쌓였는데 제가 물론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개정 농구먼 이론서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정할 거지만 99%의 기본 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걸로 공부하셔도 하등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메일로 노모스 00입니다. 한 메일 멤버십 아이디와 함께 메일 주시면은 강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십 가입하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자료도 없이 저한테 메일 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그러면은 강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드리던 말씀과 이제 연관된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죠. 처음 공부하실 때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처음 1, 2개월은 인강이나 학원 도움 받는 거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인강이나 학원은 유료죠. 저도 유료입니다. 월 3만 원의 멤버십 그 회원 비용 VIP 가입하시려면은 월 3만 원씩 결제하셔야 돼요. 처음 1, 2개월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 드리겠습니다. 처음 1, 2개월 동안 강의 중에 뭐 기본 개념 강의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한 달에 2번 들으셨던 분도 계세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 80점 이상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5배속으로 뭐 강의를 한 달 동안 2달 동안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했다. 여러분도 그래 하십시오. 처음에 한두 달은 개념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출문제 해설하는 것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고 이렇게 강의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1, 2개월 후에 이 멤버십 취소를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매월 결제됩니다. 멤버십 취소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가입하셔가지고 그동안 뭐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그동안에 그 놓친 강의들 또는 새롭게 제가 제공하는 강의 자료 요청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분들은 지금 강의 잘 안 받으신 분들은 요청하십시오. 그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강의 올릴 계획인데 아무래도 모임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가족들 뭐 김장한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또 며칠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모임에 그래도 혹시나 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빠지면은 제가 보충해서라도 올해는 내년에는 제가 이 강의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낮에 본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열리고 문제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빨간 펜으로 할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상품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품목을 공부하냐. 이 품목을 우리가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험의 목적 그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올해는 70품목이었어요. 70품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내년에는 73개가 될 겁니다. 70개에서 73개로 늘어나요. 약간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최소한 80개 이상으로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73개 품목이 많죠. 저 품목 하나를 다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3개 품목 다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다 해야 돼요. 73개 품목 전부 다. 물론 이제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빼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품목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와, 그걸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작물 특성이나 아니면 뭐 조사 방법 또는 보장 방식별로 카테고리는 한 10개 정도로 나뉘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이 73개 품목이 이제 73개로 할게요.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NH 농협선보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 목적물도 73개고, 지금 올해 이론서에는 70개인데 24년도 이론서에는 작년 연말까지 약관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73개로 될 텐데, 거기에가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과수, 논작물, 밭작물, 하우스작물, 그러니까 원예 시설작물 또는 버섯작물, 그리고 이제 시설, 가축재해보험. 다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기초 강의에서는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 내용, 핵심 내용은 굉장히 많이 반복하겠습니다. 계속 용어랄지 뭐 어떤 꼭 정리해야 될 내용은 계속 반복할게요. 여러분 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처음 강의지만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거는 건져갈 수 있도록.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품목이 73개 품목인데, 자, 과수, 말 그대로 과일나무예요. 논작물, 밭작물, 그 다음에 이제 원예시설작물, 하우스작물 말하는 겁니다.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버섯재배사에서 키우는 거. 자, 이게 73개 품목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면은, 대비로 하면은 4개 또는 5개인데, 이거를 보장 방식이나 뭐 조사 방법 등에 따라서 이걸 다시 카테고리를 10개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 전에 과수작물도 약 한 20개 돼요.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3개 나눠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첫 시간에 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가 아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과수 한 20개, 논작물 5개, 밭작물도 한 20개, 원예시설작물, 버섯작물 한 이거 한 25개, 이게 27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총 73개인데, 과수를 다시, 자, 들어보세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나눠서 공부합니다. 이걸 사배, 단떡, 그냥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거를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이라고 부를 건데 일단 넘어가요. 그리고 과수 약 20개를 다시 사과배, 단감, 떫은감 말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공부합니다. 포복자만 밤오유 오찬 매대쌀, 포복자만 밤을 좋아해요 밤오유 오늘의 참이 매운 대패 삼겹살, 포복자만 밤오유 오찬 매대쌀. 이게 과수 중에 수확을 감소하는 보장 방식 품목이구나 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시킬 거예요. 제가 이해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복무오감, 복분자 뭐하고 어디, 복무오감은 과수 중에 과실 손해를 보장하는 방식이구나. 이건 독특하구나. 논작물은 벼조사료용배 밀보리 귀리, 이거는 논작물인데 수확감소 보장이네. 과수에도 수확감소 보장이 있고 논작물도 수확감소 보장이 있네. 기본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그래요. 이 보장 방식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은 물인가 다다음 시간쯤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장하는 방식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수확이 줄어든 거를 보장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수확감소 밑에 과실손해를 먼저 쓰고, 과실손해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고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고, 뭐 참고로 수입을 농업 수입 보장, 내년에는 수입 안정 보장으로 바뀔 텐데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처음에 강의 모두에. 그러고 나서 카테고리 정리하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자오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3개 품목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 포복자만, 밤호, 요참, 메대쌀, 복모감, 나중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 있고 73개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안 외워지겠죠. 막무가내로 외우면. 근데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특징별로, 보장 방식별로 나눠서 암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된다. 다만 내년에는 여기에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추가돼서 나중에 모르죠. 이제 외울 때 불두 이걸 뒤에 넣게 될지. 블루베리하고 두릅. 밭작물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밭작물도 수확감소, 수확이 줄어든 걸 보장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이렇게, 양배추차 이렇게. 내년에 이제 수박, 노지 수박. 원래 수박은 하우스 작물은 보장했었어요. 여기 종래부터 하우스에서, 원예시설에서. 근데 내년에는 노지 수박도 보장하고 일로 들어갑니다. 마양고, 감옥, 콩팥, 양배차, 뭐 수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밭작물인데 이렇게 하게 돼요. 무부 배고파 당단매시, 양 생산비 보장하는. 그리고 인삼. 이거 미리 별표만 쳐놓고 읽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이게 올해 시험에서 30점이나 나와버렸죠. 좋은 보험이라서 무려 30점. 농업 수입 보장. 내년에는 수입 안정보험으로 바뀌고, 보험료도 예산도 최소 20배 이상 내년에 늘어납니다. 아주 좋은 보험이고 뭐 좋은 거죠.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제가 색깔 칠해놨는데, 사과배, 단감, 떫은감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뭐 사과배부터 시작했어요. 2001년도 정확하게 2002년도부터 판매하긴 했는데 2001년도부터 요게 올해는 무려 45점.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할 때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부터 공부하면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어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논작물부터 강의하기도 하는데, 아니 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 45점이 10회에 나왔고,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서 무려 30점이나 나왔고, 뭐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자, 이거는 뭐 따로 보장 방식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품목이에요. 콩양, 마양고, 감. 여러분도 콩양, 모양거, 감 이렇게 암기합니다. 콩양, 마양고, 감. 가을에 포도 먹으러 이렇게 암기하게 되는데,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심한 품목들은 여기서 골라온 거예요. 양파, 뭐 콩.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품목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일정 지역에서, 시범 사업입니다. 아직도 내년엔 사실상 본 사업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일정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이거 강조해서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원예시설은, 그러니까 원예시설 작물이나 이 버섯 작물은 여러분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화해류는 제가 국장 백화라고 강의는 할 거예요. 비화해류는 이거는 모릅니다. 안 외웁니다. 저도 안 외워요. 외우시는 분도 계시던데, 다만 이 시, 파, 무, 쑥 이런 거, 시금치, 파, 무, 쑥 이건 특별한 거라서 따로 좀 뽑아서 공부할 뿐이에요. 시, 파, 무, 쑥 이런 것들이. 버섯은 품목은 4개인데 표느, 성송, 표고, 느타리, 소송이, 양송이. 지금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나중에 제대로 하니까 그냥 73개 품목을 내가 다 알게 되겠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표고도 재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재배한, 원목 재배인지 톱밥 배치 재배인지, 느타리도 느균, 느병에서 균상인지 병재배인지. 시설, 매년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인데, 시설은 4개가 있어요. 소위 4대 시설. 비 안 맞게 과일나무 위에다가 치는 비가림 시설. 제가 이것도 포대참이라고 강의하게 됩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만 있어요. 뭐 다른 품목도 있는데 우리 보험에서는 포도, 대추, 참다래,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은 인삼이겠죠. 이건 하우스고 이건 축사고. 가축재해보험은 16개 축종입니다.
소말, 돼지, 소말, 돼지 뭐 다 하는 거죠. 오매,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사양, 어토꿀 나눠서 공부하게 돼요. 깊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 핵심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를 다 할 계획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첫 강의에 강의 순서는 자, 1, 2과목 당연히 구별하지 않고 합니다. 1과목, 2과목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1과목 따로 2과목 따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합쳐서 뭐 사과다 그러면은 1과목 내용이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뭐 평년 착과량 이걸 1과목에서 했으면 바로 2과목에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피해율 계산하고 어떻게 보험금 계산하고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순서는 여러분 힘들지 몰라요. 논작물은 매우 쉬운데 많이 쉽죠. 네, 과수작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과수, 논작물, 밭작물, 하우스작물 순서대로. 자,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강의하면서. 과수가 3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포복자, 반모유, 오참, 매대살, 그 다음에 복무, 오감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아주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 어떤 구조로 가입하고 손해평가하고 하는 내용들 좀 이렇게 써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표 한번 읽어볼까요? 표. 생략하고 좌우간 다음 시간에 A부터 시작합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많이들 어려워해요. 차라리 논작물부터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론서 순서대로 그냥 합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부터 해야지. 얘들을 뭐 잘 몰라요. 그냥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또는 과수 4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서 포복자만 밤모유, 오참, 매대살, 불두 내년에는 블루베리랑 두릅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복무오감 순서대로 실제로 이제 개념 강의를 본격적으로 강의하다 보면은 적과전 종합만 해서도 한 6강, 5강, 6강 강의해야 되는데 세개 2-3개 정도로 아주 줄일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오랜만에 강의를 합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첫 25년도 대비 첫 강의를 기초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쭉 하려다가 기초 강의로 그냥 시작합니다. 첫 강의. 오랜만에 했더니 목도 아프고 좀 그러네요.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동차 합격하시려면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중간에 슬럼프 와가지고 한 2-3달, 한두 달 쉬어버리면은 좀 흔들려요. 많이는 안 해도 되는데 꾸준히 하시라. 슬럼프 왔다 싶을 때는 뭐 손으로 쓰고 문제 풀기 귀찮으실 테니까 그냥 강의 들으세요. 강의. 귀에 계속 쉬는 시간에 뭐 자기 전에 어디 이동할 때 강의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좀 가닥이 잡힙니다. 가닥이 보여요. 자, 여기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